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길을 걷는데 낯선 강아지가 이상할 만큼 오래 따라오거나 처음 보는 아기가 여러분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신기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말 못하는 존재들은 이상하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생 가족 걱정하며 살았고 참을 만큼 참고 살아왔고 혼자서는 수없이 외롭고 서러웠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동물과 아이들이 더 잘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사람을 만나고 살아오면서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많이 아파본 사람에게만 생기는 아주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좋다거나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따뜻한 얼굴이 되는지, 왜 어떤 사람 곁에만 가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지,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보호가 따라오는지 제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이야기 하나를 조용히 꺼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모두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동물들이 어떤 사람에게만 먼저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보이지 않는 보호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고생 많이 한 사람이 결국 가장 따뜻해진다는 이야기. 네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이상한 직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결국 사람은 무엇을 믿고 늙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이 먼저 다가오는 사람의 비밀, 마음속에 독이 오래 남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으셨지요? 집에 돌아와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괜히 서러운 마음이 밀려오는 밤말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했을까? 나는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 알아준 사람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조용히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견디던 말도 마음에 오래 남고 가까운 사람의 차가운 한마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지요. 저 역시 긴 세월을 살아오며 그런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유난히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동물들이 먼저 다가와 옆에 눕고 처음 보는 아이도 이상하게 그 사람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 많이 참고 살아온 사람,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 근교 작은 마을에서 한 할머니를 뵌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윤정희 할머니. 그때 72살이셨죠.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셋 키우시느라 정작 당신 건강은 한 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손이 늘 거칠었고 허리도 굽어 계셨지요. 그런데 그분 마당에는 이상하게 동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웃집 강아지, 골목 고양이들, 심지어 이름 모를 새들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오래된 서운함이 많으셨지만 단 한 번도 그 서운함을 영원한 미움으로 굳히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속에 불만이 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형제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고, 평생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억울함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오래 굳어버리느냐는 것입니다. 화를 내도 결국 금방 미안해지는 사람, 서운해도 끝내 상대 걱정을 하는 사람,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도 그래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따뜻해집니다. 동물들은 그걸 압니다. 말보다 먼저 느낍니다.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오래된 미움이 돌처럼 굳어 있는지를 아주 조용히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길에서 낯선 강아지가 자꾸 따라오거나 동네 고양이가 유난히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참 좋은 마음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차가워지지 않았구나. 그 증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피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겉으로는 동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강아지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군요. 오래된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마음 깊이 굳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서 긴장이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 긴장감을 귀신같이 압니다. 말이 아니라 공기로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변 동물들이 여러분 곁에서 편안해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미움으로 굳히지 않았다는 아주 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곁에는 이상할 만큼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힘든 일을 겪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오래 살며 그 이유가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보이지 않는 보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이 깊어지면 오래전 일이 떠오르는 때가 있으십니까? 이미 다 지난 일인데도 문득 누워있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괜히 그렇게 모질게 굴었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후회가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내느라 몰랐던 일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는 조용히 마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긴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후회가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집니다. 한 번도 아파해 보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래 괴로워해 본 사람이 결국 더 따뜻해집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이름은 장기영 어르신 67살이셨는데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 바빠서 자식들 학교 운동회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평생 가슴에 걸려 있으셨다고. 이미 자식들이 다 크고 손주들까지 생겼는데도 그 기억이 아직도 밤마다 마음을 괴롭힌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 자식들은 아버지를 정말 깊이 존경했습니다. 운동에 못 온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바쁜 시절을 묵묵히 버텨온 아버지를 오히려 더 존경한다고 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식들은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그 미안함이 얼마나 깊이 남아있는지를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처 준 일도 금방 잊어버리지요. 하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10년 전 말 한마디도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미워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누군가를 힘들게 했어. 이런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더 따뜻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의 눈빛에는 이상한 부드러움이 생깁니다. 사람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사람 품에 안기면 쉽게 울음을 멈추고 강아지들도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앉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조용한 온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며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가족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늘 부족했다고 말하던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분들 곁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오래 머뭅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하게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긴 세월 속에서 아주 귀한 마음 하나를 지켜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걸어온 삶 자체가 만들어내는 무언가입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 오래 사랑해온 사람, 오래 용서해온 사람, 주변에는 이상하게 나쁜 사람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다가왔다가도 어느 순간 스스로 떠나가더군요. 왜 그런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무게가 풍기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래 아파하고 오래 견디며 살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이 결국 가장 따뜻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을까? 왜 나는 나이 들어서도 마음이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혼자 있는 밤이면 괜히 다른 사람 사는 모습과 비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복이 많은 것 같고, 누군가는 노후가 편안해 보이고, 누군가는 늘 웃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럴 때 사람 마음 속에서는 참 많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속이 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파본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 수없이 무너져 본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의 눈물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며 느끼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사람의 아픔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작은 표정 하나만 봐도 저 사람 마음이 힘들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긴 세월이 남겨준 따뜻함입니다. 제가 아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63세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서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부업으로 박스를 접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10여 년을 사셨는데 이상하게도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힘드신데도 늘 웃고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참 많이 울어보고 참 많이 참아보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얼굴에 따뜻함이 스며들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얼굴이 아닙니다. 삶이 새겨주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동물들과 아이들은 그런 사람 곁에서 오래 머무르려 합니다. 사람이 가진 겉모습보다 그 안에 있는 편안함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노부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넉넉하지 못하게 살았지만 두 분은 늘 동네 길고양이 밥을 챙기셨습니다. 어떤 날은 당신들 반찬이 없어도 고양이 밥은 꼭 챙기셨다고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 마당에는 늘 고양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희한하네 하고 웃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조용한 온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그런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고생이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이 사람을 차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향한 따뜻함을 잃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그 고생 덕분에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험한 길들이 지금의 여러분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누가 뭐라 해도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 아파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생겨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이상하게 위험을 피해가게 되는 감각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신기한 직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이상한 직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오늘은 괜히 저길로 가기 싫다. 저 사람은 이유 없이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이런데 지나고 보면 그 느낌이 이상할 만큼 맞아 떨어졌던 순간 말입니다. 젊을 때 사람은 머리로 판단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확인하려 하지요. 하지만 오래 살아낸 사람들은 압니다.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 역시 오래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오면서 그 신기한 감각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특히 큰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마음속에 조용한 눈 하나가 생깁니다. 위험한 사람을 빨리 알아보고 편안한 사람 곁에서는 이유 없이 숨이 고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감각을 믿지 못합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 겁이 많아진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살아낸 사람의 직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눈물과 후회,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그 사람 안에 아주 깊은 감각 하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과도 닮아갑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위험한 곳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안전한 사람 곁에서는 금방 몸을 눕히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아낸 사람은 겉모습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도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성함은 임종수 씨, 올해 72살이신데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실패하신 분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으셨지요. 그 과정에서 믿었던 친구에게도 배신을 당하셨고 가족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버티셨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믿었는데 한번 크게 당하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은 크게 한번 무너져 봐야 진짜 보이는 것들이 생깁니다. 눈물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감각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이 들어 생기는 직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 일찍 가고 싶다. 그런데 바로 그날 괜한 다툼이나 좋지 않은 일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오래 견디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삶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그 직감을 노인의 편견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긴 세월이 쌓아온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귀한 경험이 만들어낸 신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모든 걸 미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자기 삶을 믿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믿음과 연결된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을 믿고 늙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걱정을 안고 계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불안일 수도 있고 혼자 남겨질까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조용히 가슴에 묻어둔 외로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날도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래 살아오며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잘 살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모은 것일까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것일까요? 남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저는 오래 살아보며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살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해도 살아내고 상처받아도 다시 사람을 믿어보고 외로운 날에도 끝내 마음을 닫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과연 좋은 어머니였을까?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였을까?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이었을까? 그런 질문을 혼자 조용히 안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나쁜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며 밤새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 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81살이셨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식들한테도 잘못한 게 많고 아내한테도 잘못한 게 많아요.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 생각들이 자꾸 나요. 저는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그 잘못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기억들이 지금도 어르신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르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나쁜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이 한참 조용히 계시더니 조금 우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맙네요. 여러분, 후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차가워진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늙어가야 할 것은 완벽한 과거가 아닙니다. 부족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이어야 합니다. 가난했어도 자식을 먹였습니다. 힘들어도 가족을 지켰습니다. 아파도 일어섰습니다. 외로워도 사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 증거들을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래도록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기대는 것은 자신이 쌓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며 나누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손자에게 전해지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남기는 가장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동물들과 아이들에게 유난히 사랑받는지, 왜 많이 상처받고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이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지, 그리고 왜 긴 세월을 견딘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직감과 편안함이 남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지씩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들이 다가오는 사람은 마음속 상처를 미움으로 굳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래 서러워했지만 끝내 차가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따뜻함을 동물들은 말보다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보호가 생깁니다. 긴 세월이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나쁜 것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선하게 살아온 삶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생 많이 한 사람이 결국 가장 따뜻해집니다. 많이 울어본 사람만이 가진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만이 풍기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새겨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직감이 강해집니다. 그 직감은 노인의 편견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입니다. 그 감각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결국 사람은 완벽한 과거가 아니라 부족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을 믿고 늙어가야 합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나는 참 많이 부족했다 대신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오려 했다라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남은 삶을 훨씬 따뜻하게 바꾸어 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계실 겁니다. 그 시간이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조용한 성찰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여러분 마음을 남겨주십시오. 따뜻한 사람, 끝까지 살아낸 인생. 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짧은 말 한 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즘 많이 지쳐 있거나 혼자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함께 들려주십시오. 사람은 때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부디 따뜻한 햇살처럼 평안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